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디스플레이스트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중학교 아이들 만나고 있는 이은경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저희 단체 맵의 후원자시기도 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계기로 맵을 알게 되시고 또 디스플레이스트를 구독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난민 사람책이라는 이제 이 수업 과정을 좀 알게 되면서 이 단체에 가입도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메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는 아니고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맵의 난민과 함께하는 사람책 도서관 네네네. 그 프로그램을 지금 3년째 학교에 초대해주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 디스플레이스트 구독자님들께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사람책 도서관은 맵이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행사인데요. 난민이 고유한 삶의 제목을 가진 한 권의 책이 되어서 독자들에게 한국 또는 자국에서의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활동입니다. 3년간 선생님께서 사람책 도서관 행사와 함께 하신 입장에서 교실에서 함께하는 그런 사람책 도서관이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저도 맨 처음에 이 난민 사람책 도서관을 TV에서는 사실은 봤었는데 교육청 연수 프로그램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난민분들을 모셔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교사로서는 되게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은데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만났던 선생님들을 통해서 팜플렛을 보고 이거 학교에서도 이런 수업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처음으로 학교에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었고, 그때 제안이 흔쾌히 받아들여져가지고 그분들이 오시게 되었죠. 근데 그 해가 2019년이 아마 제주 난민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도덕교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아이들하고 토론 수업에서 이 제주 난민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느냐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토론을 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반대 논거로 가짜뉴스를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까지 내가 받아들이고 이야기해야 될까 사실 고민이 많았는데, 제 목소리로 그냥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런 난민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더 많이 듣지 않을까? 더 많이 귀 기울여 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2020년, 2021년, 그리고 22년 올해까지 2020년도에는 학교를 옮겼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옮겨서 옮긴 학교에서는 3년 동안 저희 민주시민반이라는 주제 선택 수업을 하는데 1학년 학생들을 또 만나게 되었고요. 네, 그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아이들은 1년 동안 수업에서 뭐가 기억에 남니? 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을 만났던 게 기억에 남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왜 그분들을 만난 게 기억에 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선은 그냥 길거리에서는 자기와 피부색이 다르거나 언어가 다른 사람을 길거리에서는 자주 마주치지만 실제 그분들이 학교에 와서 수업하는 모습을 만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만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게 어쩌면 처음인 셈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그냥 그때 그 만난 느낌을 되게 기억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았고, 책 속에서만 봤던 사람들, 뉴스에서만 봤던 분들을 자기가 직접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아이들로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좀 저는 전해주고 싶고, 그리고 한 번 만난다고 아이들의 인생에 뭐 크게 영향이 가겠습니까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 그래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누군가 이런 분들도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구나, 우리랑 같이 숨쉬고 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는 계기, 뭐 그런 기회를 저는 좀 열어주고 싶은 그런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학생들과
이제 난민들을 만났을 때 학생들이 보인 반응이나 어떤 변화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주셨는데 혹시 난민분들과 만나면서 선생님께 있었던 영향도 있으실까요? 그럼요. 이제 난민분들 오신 분들 중에는 선생님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들은 그 나라에 어떻게 보면 민주화라든가 아니면 자국의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데 앞장서셨던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아, 내가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더 들었고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거, 소통하는 거 조금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저 선생님들이 그 나라에서 펼치고자 했던 모습에 대해서 좀 상상하게 자꾸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셔서는 교사로서의 삶이 아니라 다른 활동으로서의 또 사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반성도 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선생님이셨던 난민분들과 뭐 어떤 모임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 잠깐 하셨다고 아, 네네네. 저 좀 이상인데 올해는 조금 너무 늦은 것 같고 내년에 조금 잘 준비해서 이제 난민으로 오셨던 선생님들 보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도 있고 중학교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과 같이 난민에 관련된 수업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수업 안들을 같이 얘기해 보고 어떻게 한국의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가깝게 전해주면 어떨까? 그러면 교사들이 그 접촉면이 되게 많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들과 공동으로 그런 수업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오신 선생님을 또 만나면서 이분도 선생님이시네?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국적을 갖고 계시는 이런 선생님들이 되게 많은데 공통적으로 교사이니까 아이들의 수업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들이 다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함께 해나가 보면 조금 더 즐겁지 않을까? 또 그분들이 과거에 이제 교사로서의 직업을 가졌던 것들에 대해서 또 저희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또 아이들을 만나고 있나 이런 것들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걸 내년에 어떻게 좀 만들어 볼까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볼까 머릿속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기대되고 있어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또 네. 민주시민교육 또 특히 차별이나 혐오에 관한 교육에 꾸준히 관심을 두어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책 도서관 외에도 인권교육에 관한 고민이나 노력을 많이 해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눠주실 만한 고민이나 활동이 있을까요? 시민성의 출발은 사람이 존엄하다는 데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존엄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는 태어날 때도 존엄하게 태어났지만 그 사는 과정에서도 그 사람이 존엄을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죽을 때도 저는 존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그 존엄을 파괴하는 그리고 존엄을 해치는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장 학교 현장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남녀 간의 차별이라고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면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주로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여성일까요? 남성일까요? 남학생들이 주로 우리 남녀 차별이 너무 심해요.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근데 현실은 사회에 나왔을 때 현실은 여성들이 여러 가지의 모습 속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런 면은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차별받고 있다라고 느끼기도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아니면은 언론은 아니겠지만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오는 혐오 발언들을 들으면서 그렇게 무의식 중에 학습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도 해보기도 하고 해서 그런 이제 여성과 남성을 서로 적대시하는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안타까워서 그런 여성 혐오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야기도 같이 나누기도 하고 또
우리 사회에는 성적 지향이 사람들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성적 지향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도 해요. 근데 뭐 깊이 있게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성적 지향이 다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존엄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아이들 입에서 사랑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그 형태를 우리가 재단하고 우리가 판단하는가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 입에서 나왔을 때 쟤네들이 나보다 굉장히 더 열려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존엄의 가치를 더 지키려고 노력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얘기해보고 또 노동 문제에 있어서도 노동에서의 차별받는 사람들이 현재 되게 많죠. 뭐 이주 노동자의 문제도 그렇고 비정규직의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또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지금 이 순간 태어난 거는 사실은 축복이잖아요. 제가 다른 아프리카에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남미에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북한에 태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의 존재의 모습이 되게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나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연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그 태어나서 내가 실천해야 되는 사회적 책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해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아이들과 하면서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회로 지향해야 될까? 좋은 사회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해보는 뭐 그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회 현안이나 인권 이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주제들은 우리 사회에서 소위 민감한 문제라고 여겨지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 그런 이슈들을 들여오는데 조금 어려움을 만나시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관련된 에피소드나 갖고 계신 고민이 있으시면 나누어 주시면. 네, 학교 현장에서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근데 저는 뭐 약간 정답이 있는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토론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쟁점이 되는 현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속에서 아이들이 과연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지향해야 될까 스스로 찾아보는 활동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의 이렇게 선택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옳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아이들이 이런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그럼 나의 생각은 어떨까 자기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수업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애들이 되게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자기 삶과 연계해서 글쓰기 하라는 수업을 되게 싫어해요. 제 모든 수업의 끝은 나의 삶과 연계된 글쓰기 활동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중학교 1학년 애들 책도 안 읽었는데 무슨 글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름대로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미디어에 노출이 더 많이 되다 보니까 힘든 면도 있고 또 혐오 문제로 가지고선 예전에 선생님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이제 이걸 어떻게 보고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이런 같이 논의했던 교육청 주관으로 논의했던 그런 테이블이 있었는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져와도 그 데이터를 믿지 않는 아이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여성 혐오에 관련된 주제로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데이터조차도 믿지 않으려고 한다든가 오히려 그때 나왔던 얘기는 강사 선생님한테 막 쫓아가서 항의한다든가 이런 일까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좀 정보가 한쪽으로 편중돼서 그 아이들의 어떤 시선을 차단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깝고 마음이 좀 많이 아프죠. 그래서 이 미디어가 계속 미디어에 노출되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확증 편향이라든가 아니면은 사고가 한쪽으로 치우쳐버리게 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가 되게 크고 그리고 또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점점점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도 그리고 긴 호흡을 하는 시간들도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되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짧은 호흡으로 금방금방 이렇게 끝내버리고 글 쓰는 것도 이제 좀 길게 쓰기 힘들고 막 왜냐면 긴 글을 쓰려면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사고하지 않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말들을 자기 사고 있냐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이 있어서 너가 정말 생각한다는 것들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아이들이 좀 스스로 깨닫게끔 옆에서 도와주고 싶은데 잘하고 있나? 저에게 자꾸 물어보고 있어요. 저는 그런 관련이 있죠. 네, 다음 질문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학교에 난민 아동이나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들을 포함한 이주 배경 청소년의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혹시 학교 현장에서 그런 변화를 체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 속에서 학교 현장에서 어떤 변화나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이주 배경에 있는 청소년들은 어디에 주로 있을까요? 저는 이게 지역적인 차이도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도시에 정말 좀 부촌인 도시, 흔히 말하는 그런 도시에 가면 만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 가면 그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는 좀 진짜 늘고 있다라는 것들이 학교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해마다 이제 늘고 있고 또 제가 지금 있는 학교도 점점점 다양한 친구들이 학교 현장 안에 들어온다라는 느낌도 들었고요. 근데 중국인 친구도 중국 출신의 친구들이 많거나 뭐 그러긴 해요. 근데 그 중국 출신이 아니어도 뭐 몽골 출신의 친구들도 만난 적도 있고 파키스탄에 있었던 친구들도 만나기도 하고 그들은 뭐 아버지의 직업에 의해서 오기도 하고 뭐 아니면 뭐 유학으로 오신 분의 자제이기도 하고 뭐 여러 형태의 모습으로 학교 현장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한 70% 80%가 다 외국 국적의 아이들로 운영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선생님을 만난 적도 있어요. 그렇게 많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행정적인 처리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이제 언어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뵀던 선생님은 고려인 출신들의 그런 아이들이 엄청 학급에 많이 늘어나는데 그들을 어떻게 이제 이게 만나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도 또 많이 만나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자꾸 이렇게 늘어가는데 교사들은 그들의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간적으로 내가 노력을 해서 그들을 그런 공부들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꾸 만나야지 이 사람들은 이런 게 문화구나 아니면 생활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나 편견 뭐 이런 것들도 갖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 게 있어서 좀 안타깝고 최근에는 이슬람권 친구들이 많이 이제 어쨌든 학교 현장이든 학교 현장을 내 학교는 아니지만 이렇게 건너서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이슬람 문화권은 더 모르는 거죠. 모르는 부분이 자꾸 많다 보니까 만나는 게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막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저희 디스플레이스드 뉴스레터에서 다루어졌으면 하는 주제나 현안이 혹시 있으실까요? 다루어졌으면 주제나 현안이 뭘까요? 고민했었는데 저는 사실 교사들을 위한 난민 수업 가이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왜 우리는 이런 난민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뭐 이렇게 만날 아이들하고 수업을 할 때 조금 그거를 우리 교사들도 편하게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이런 가이드북 같은 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만들어가도 좋고 그런 것들을 좀 제시해주면 조금 더 만나는 게 쉽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려고 했어요. 네.
아이들의 문제들이 있죠. 그 난민 아이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자라고 한국에 와서는 어떻게 생활하나 이런 것들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른들은 만났지만 그 아이들은 어떨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적응을 잘할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때로는 더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또 만나보기도 싶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스드 독자님들께 혹시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그리고 저희 디스플레이스드 팀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에 이제 저의 고민이에요. 저의 고민인데, 우리 코로나 시기에 정말 혼자서 계속 있었잖아요. 고립된 이렇게 있는. 그래서 근데 옛날에 전우익 선생님이라는 분의 책 제목이 혼자 살면 무슨 재민겨? 막 이런 책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재밌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혼자 있다 보면은 물론 깊이 사색하는 시간에 혼자 있음도 필요하지만 뭐냐면 외롭지 않을 권리가 우리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외롭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영국에서는 이 외롭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고 그런 장관도 있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자꾸 챙겨주고 봐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에 이제 자꾸 TV에서 혼자서 되게 생활하시다가 사망하시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되게 늦게 발견되는 고독사 이런 게 너무 많고, 그게 청년도 수가 많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도 수가 많고 막 그러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같이 사는 삶? 너 옆에 내가 있어. 우리 같이 재밌게 살아봐. 이런 것들. 그리고 난민분들한테도 우리 여기 있어요. 같이 우리 즐겁게 생활해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혼자가 아니라는, 당신의 손을 나는 잡고 있다는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당신의 이래도 이렇게 잡고 있다, 이런 것들 좀 같이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런 외로움도 어떤 사회적 문제로 우리가 바라보고 함께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때로는 난민이어서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청년이어서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탈북인이어서 외롭기도 하고, 아니면 때로는 여성이어서, 남성이어서 이렇게 다 누구나 외로울 수 있는 존재인데, 그렇지만 우리는 함께 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들을 같이 좀 생활하고 같이 느껴보는 그런 좀 활동? 그런 프로그램? 뭐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디스플레이스드 팀에게도 혹시 네. 정말 훌륭하십니다. 되게 이렇게 청년들이 이런 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다는 게 너무 기쁘고, 이런 청년들을 만났다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자주 좀 이런 청년들의 모습을 만났으면 좋겠고, 저 언제나 지지하고 응원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난민 문제를 같이 고민하다 보면 누군가는 손가락질 하면서 어떻게 뭐 우리도 살기 힘든데 무슨 난민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지치지 말고 옆에서 이렇게 지지해주는 동지가 있다라는 거 항상 좀 아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